네,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지금 저녁입니다. 6시 21분이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영진약품, 신일제약, 북왕약품, 신풍제약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그러니까 차트를 보기 전에 수급하고 시간의 가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은 지금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 자 프로그램과 외인 매도 물량이 또 상당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위치에서 지금 영진약품이 개인이 매수, 자 매수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거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신일제약도 지금 개인 상당히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인과 프로그램의 매수를 많이 했었던 자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매도 물량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는 0.22%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강약품 보겠습니다. 부강약품도 역시 개인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신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이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풍제약이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안 좋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수급의 변동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한쪽에서 많은 매수를 한다든지 일단 지금 위치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이 저는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시간 외에도 그쵸? 오른 부분도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영직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직약품은 이제 상승 전에 그쵸 상승하기 전의 모습 지금 자 제가 이전에 이때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깨졌을 때의 이 라인대를 이제 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자 밀리는데 갭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중요 라인대를 자 갭으로 밀린다라는 것은 그 위치에서 확실하게 이 종목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생긴다든지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부분만 우리가 알아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방어 운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자리를 갭으로 한번 윗꼬리를 달죠. 자 윗꼬리 다는 것은 역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 그리고 중요한 라인대를 갭으로 밀린다. 자 갭으로 밀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갭으로 밀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정확하게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이 저항을 갭으로 올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역시 갭으로 올린 이후에 다시 힘없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 바닥권, 이전에 상승을 시키기 전에 이 바닥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0선을 지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선을 또는 20선을 돌파 안착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20선과 그다음에 5선 20선이죠. 이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 상승이 나온다. 이 라인을 지지하고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지는 120선 그리고 돌파 이 5 라인 그러니까 5선과 20선에 대한 안착 60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결론은 120선은 당연히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다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120선이 아니라 아마 좀 캔들로 분석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지지와 저항만 아시면 돼요. 이 저항만 돌파하면 충분히 상승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일제약 보겠습니다. 자, 신일제약도 신풍은 생각보다 덜 밀렸는데 신일은 좀 더 밀렸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대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기준 잡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이고, 관심 종목이 잠깐만 이렇게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거를 또 한참 전에 또 분석을 했었었는데 자, 여기 깨지죠. 여기 밀리니까 여기 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밀리니까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전에 이걸 제가 자 이제 이러한 라인대를 보고 이 캔들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승하는 캔들 위치와 원리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자, 제가 이때 처음에 이거를 라인대를 분석을 했을 때 의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가의 흐름을 충분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기준을 잡고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죠? 네, 저항이죠. 지지 120선을 한번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120선을 지지를 해주면 좋은 그런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야, 밀릴 때 20선, 60선 지지 못했죠. 그죠? 60선 지지 못했습니다. 120선 그 다음에 200선이죠. 200선도 만약에 빠졌을 때 200선도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20선을 지지를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200선이 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120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가 빠지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선도 지지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200선이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선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니 200선이 지지가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이 지금 상황에선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는 반드시 뚫어야 돼요. 이 라인을 반드시 뚫어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락할 때 너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락할 때 너무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올라갈 때는 너무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이 생겼던 이 라인대를 뚫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시죠? 120선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200선에 대한 부분 120선을 지지하느냐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200선에 대한 지지와 지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보겠습니다. 부강약품은 제가 이 라인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 지금 손절은 1차 손절은 여기다. 근데 이미 다 늦은 상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손절이 답일 수 있지만 그게 대부분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치까지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미 손절이 늦은 것. 하지만 심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부분 손절이라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아쉽다. 기다려 봐야 된다. 여기가 기술적 반등 자리이다. 그쵸?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라인 때는 어떻게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근데 저항 받고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 라인은 무조건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천천히 밀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반등을 시도하는 이 상황에서 이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천천히 계속 밀릴 수 있다. 자, 거기에 있어서 내가 계속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홀딩이 되지만 하락하는 거, 더 이상 하락하는 거 힘들다라고 하면 부분적인 대응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지가 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가 다 저항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알면 대한민국 땅을 다 살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빠진다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만족한다. 이 정도 손실이면 그냥 만족하고 빼겠다. 뭐 이런 반등이 나올 때 그러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버티는 사람이 그냥 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 고점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면 돌파가 안 되는구나. 여기 고점 매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고점 매도가 하기가 너무나 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그 인내가 상당히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이 상승할 때처럼 인내를 갖고 계속 만약에 빠졌을 때 들고 있으면 그거는 바람직한 인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몰라도 빠지는 거는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여기 이탈하자마자 손절, 제가 책임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지만 책임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네, 아주 잘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나오고 있는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반등이 나왔죠. 자, 반등이 나와서 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전에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음봉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나오는데 밀면서, 자, 이렇게 밀면서 음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봉이 하나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분명히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돌파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알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라는 거죠. 나올 수는 있지만 확실한 돌파에 대한 자, 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는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올라가는 또는 이 기준대에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밀리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어설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어서는 방향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고 뭐 어디를 돌파하면 이런 정확하게 전 기준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딘지는 저는 예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그 기준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기준을 알아내는 것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차트만 조금씩 보시면서 이 흐름을 알아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분석하는 몇 배 이상으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차트를 더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고 또 상승까지도 아마 알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내시고 거기에 있어서 대응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